전국에서 E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전류의 자기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고 공부했죠. 그리고 우리가 물리1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말굽 자석, 막대 자석 이런 거 공부하면서 자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1에서도 다뤘던 부분, 물리2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2가 더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류의 자기장에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옷이 굉장히 이쁘죠? 날마다 이쁜 옷을 입고 오는데 선생님 옷이 다 아니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EBS에서 다 빌려주신 거예요. 오늘 학습 목표 살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나왔어요.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번째,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 세 번째, 솔레노이드 주위의 자기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석.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이 자석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것은 이런 N극과 N극은 서로 밀고, 또 S극과 S극은 서로 밀고, 또 N극과 S극이면 서로 당기고, S극과 N극이면 서로 이렇게 당기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력은 무엇입니까? 같은 물어본다면 먼저 물리1에서 여러분들이 자성이라는 말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성.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석에서 금속과 같은 물질을 이렇게 당기는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성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 자석은 영구 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구 자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자석 때문에 생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가 커다란 뭐다? 자석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물리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약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스러운 교재로는 130쪽이 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중에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 그래서 이 자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석이 이 자기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치는 이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기장. 그리고 이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력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특징들을 물리1 교과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격이 조밀조밀한 지역일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면적에다가 자기력선, 자기력선속. 그래서 단위는 뭘 썼습니까? 웨버에다가 메타 제곱을 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테슬라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리1 탐스러운도 고쌤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F는 이거로 BIL 사인 세타에서 요 B를 가지고 단위를 또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웨버 퍼 메타 제곱의 테슬라 이 단위 말고도 또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라는 거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 중에서 어디가 자기장이 셉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자기력선이 많이 진행하는 곳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자기 유도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물리1에서도 파이는
무슨 S입니까? BS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라는 것은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하, 자기력, 자기력선, 자기장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자, 그럼 또 자료를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한 식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B는 S분의 빠이다. 단위는 테슬라를 쓴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요 자기력선의 수직해, 자기력선의 수직한 단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울어졌다. 선생님 이게 기울어진 것도 있던데요. 이게 파이를 구할 때 뭐 B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이던데요. 그래서 항상 수직인 면적을 지나갈 때의 자기력 선속을 계산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세다라는 것은 이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물리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주 심오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지구학 선생님들한테 배웠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지구의 남쪽이 N극이고요. 지구의 북쪽이 S극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침판을 가지고 오면 나침판은 이거랑 반대로 표시되게 돼 있죠. 북쪽은 N극을 가리키고 있고 남쪽은 S극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진짜 북쪽과 자석이 가리키는 북쪽 뭐 진북 그다음에 자북 이런 거 공부하셨을 텐데 자석이 가리키는 북쪽 아니면 진짜 북쪽 그다음에 평각 복각 이런 거 공부하셨을 텐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도 여러분들 한번 지구과학을 한다면 바로 지구자기장과 연결시켜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도 커다란 자석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구자기장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인 전류가 흐르면 이제 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B는 S분의 선생님 빠이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장은 벡터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레시 자료를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AD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 원교과 과정에서 아마 보셨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기력선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걸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쪼밀쪼밀한 부분이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한번 우리 AD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field lines 해가지고 다 한번 보여줘 보죠. N극에서 S극으로 쭉 가죠. 그래서 직접 선생님이 실험을 못하니까 이렇게 나침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우리 AD 선생님과 함께 마우스로 잡고 전자칠판처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AD 선생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이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 즉 이 화살표의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접선 방향으로 이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이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된다는 것이죠. 저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하하 선생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나가는데 나침판을 보게 되면은 결국 자기력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철가루 막 뿌려가지고 자기력선을 확인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부터 이제 달려가겠어요. 자,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도입하는 겁니다.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선, 이것도 선생님이 3년 전에 구입한 자료인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계세요. 우리 김원석 감독님은 2010년 선생님의 첫 작품, 우리 지금은 사라져버렸을 텐데 5강짜리 다크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년째 하고 계세요.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김원석 감독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요거 말이죠. 직선 도선입니다. 요 실제로 이제 다음
다음 강좌에는 제가 실험도 할 거예요. 전기 근해 실험도 할 건데 요거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선 도선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쫙 흘려줘요. 이제 흘려주면 이 주변에 이 도너츠 모양의 원형 자기장이 막 생긴다고 배웠죠. 물리원에서도 배우셨어요. 자, 한번 선생님을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자, 물리원일 때는 선생님 이거 안 보여주시던데요. 그때 너무 급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사를 마치고 이제 모든 기자재를 다시 찾았어요. 직선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자, 그러면 직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R분의 I예요. 그래서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이 세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거리는 어때야 되냐면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정말 자기장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나침판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나침판을 보시게 되면은 아하, 선생님 요 직선 도선에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에는 튀어나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리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도선에 항상 오른쪽에는 X, 왼쪽에는 꼭지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직선 도선 주변에 막 빙글빙글 원형의 자기장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원형의 자기장이 막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형의 자기장이 형성될 때에 오른쪽에는 뭐합니까? 들어가, 왼쪽에는 튀어나와. 그래서 아하, 이거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그래서 오른손 하나로 공부했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찔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자, 긴장 푸시고 만약에 선생님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아래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네. 여기가 X, 여기가 꼭지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세기,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손가락을 갖고 표현한 건 뭡니까? 방향이다. 그래서 자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항상 크기와 방향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더라.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이걸 바로 앙페르라는 분이 오른손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찔러 주시면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감싸게 되고 이게 이제 오른나사 법칙인데 선생님이 송도고등학교 논술 수업을 할 때 친구한테 선생님 이게 오른나사 이게 법칙이야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사는 오른나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왼나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교실에 선생님 왼나사가 있네 라고 찾아봐 했더니 못 찾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바로 찾았습니다. 어디에 왼나사가 있습니까? 선풍기 날개 조이는 것이 왼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 도는 방향으로 돌렸을 때 풀리지 말고 잠기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오른나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앙페르의 왼쪽 나사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나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나사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식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바로 물리2 학생은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 상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프레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당연하겠죠.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되어지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착한 물리2 수업은 여유롭게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물리2가 어떤 학생들이 더 어려운 과목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더 깔끔합니다. 선생님 Q는 있고 CV 겁나 어렵던데요. 그거 안 해서 그러지 몇 번만 해보면 그냥 눈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시 자료 또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커런트.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나침반이 전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B 누구 때문에? 지구 때문에만 형성된 자기장이에요. 안 보인다고요? 지구 때문에 형성된 자기장이에요. 근데 비지구에다가 누구까지 더해질 거냐면 비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생각해 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전류를 플러스 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우와, 선생님 대단한데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더 올려볼 테니까 이 돌아가는 각도를 보세요. 돌아가는 각도. 자, 아하, 선생님 전류의 세기를 세게 했더니
요 결과론적으로 자기장이 세졌는데 지금 원형 모양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침반 방향은 그대로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밑으로 와볼까요? 아, 이거 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서요. 요거 거리네요, 거리. 그래서 거리를 아마 쭉 이렇게 좀 늘려보도록 하겠어요. 거리를 늘려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를 좀 줄여요. 줄이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겁나 세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하나 해보고 마칠게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버릴게요. 자, 이 방향을 반대로 할 거예요. 에이드님. 자, 아래로 쭉 내려버리세요. 오, 요 방향이 바뀌어버리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이 방향이죠.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거 잘 보세요. 돌아갔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선생님 전류가 흘렀을 때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프레시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 정말 오른손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와서 자료를 키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써보시면 되겠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고 방향은 이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나타내면 된다. 이때 물리투 학생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상수까지 기억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또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 130쪽에 있는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2번 두 번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을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든 겁니까? 직선 도선을 자, 제가 차력을 겁나게 쉽게 잘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실까요? 사실은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너츠 모양의 자기장이 보이지 않지만 막 형성돼요. 이것을 휘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만약에 어떤 책에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라 할 때 이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류의 방향,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자기장을 X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어떤 책은 선생님 이렇게 한 책이 있던데요. 전류의 방향을 이 오른손 엄지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렇게 감싸는군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어느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4개를 하든지 1개를 하든지 어느 방향 둘 중 하나를 하고 90도의 각도를 유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그러면 전류가 반대로 돼 있다. 그럼 전류가 반대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자기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장이 막 여러분들 막 모니터 뚫고 나오는 것이죠. 아하, 선생님 오른손 하나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 형성되냐? 그러면 선생님 이 탐스런 책하고 선생님 가르치는 것이 틀리고 또 우리 교과서도 틀리던데요. 구별할 필요 없이 오른손 엄지를 사용하든지 4개를 사용하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전류의 방향, 하나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직선 도선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자료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제 실제로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 고재근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향 이렇게 해주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와 튀어나오죠. 튀어나온다. 그래서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이게 뒤집어 까져가지고 뒤로 들어가는 친구는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확 나오는 자기장 형성입니다. 이때 당연히 전류 써야 되겠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겠고 그러면 자기장이 세진다. 그리고 상수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직선 도선은 얼마였나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원형은 뭡니까?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러면 R분의 I가 똑같다 할지라도 K'의 2파이, 파이가 3.14잖아요. 파이가 곱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1 공부를 넘어서 물리2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능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긴장 푸시고. 하나는 이렇게 바깥에 동글뱅이가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안에 이렇게 또 있는데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거리가 R 떨어져 있고 여기는 2R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첫 번째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때문에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는데요, X.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두 번째 때문에는요, 튀어나온대요, 꼭지. 근데 수준 높은 친구들은 선생님 왜 크기를 똑같이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알아요. 자기장에 합성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BR 떨어진 것과 BER 떨어진 것을 벡터의 합으로 더해야 돼요. 근데 R 떨어진 것을 선생님이 표현해 봅니다.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그리고 ER 떨어진 것은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거 빼줘야 돼요. 빼기 K 프라임 곱하기 ER분의 I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문제에 나왔었는데 원형 도선 두 개가 있었을 때 자기장이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벡터의 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쓸 건지 마이너스로 쓸 건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수준을 좀 더 높여볼게요.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K 프라임 곱하기 3R분의 I다. 그래서 여기를 3R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군요. 하나 더 팁으로 친절한 재근 씨, 자 보세요.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오호, 선생님 이렇게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완전히 오늘 좋네요. 완전 대박이 대박. 이렇게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전류의 방향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렸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뭡니까? 거리 R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이거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무슨 공작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거리가 R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직선을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직선을 파란색으로 표현해요. 자, 원형을 동글뱅이를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파란색의 방향과 노란색의 방향을 보세요. 파란색의 방향과 노란색의 방향을 보세요. 노란색의 방향. 자,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은 벌써 또 답을 찾았을 텐데 지금 파란색 때문에는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들어가 X. 그 다음에 노란색 때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네요. 노란색 때문에도 들어가요. 노란색 들어가줘요. 근데 노란색이 조금 더 크기가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벡터의 합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란색 때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와요. 근데 튀어나온 게 좀 더 커요. 노란색. 아하, 선생님 눈치챘어요. 식을 써볼게요. 자, B는 이꼬르 합성을 하라는 거죠. 벡터의 합성. 그러면 K 곱하기 R분의 I가 되겠고 플러스 같은 거니까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가 된다. 직선 때문에, 원형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B 합성을 하라 그러면 K R분의 I까지는 똑같았는데 빼기가 돼야 돼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가 되죠. 이때 전체 자기장을 구해라. 그럼 여기는 X예요. 전체 자기장을 구해라. 아니, X가 아니라 꼭지죠. 꼭지. 노란색이 크니까 꼭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자기장이 X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과 직선을 조합한 이런 경우의 수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 포인트로 한번 원형 도선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좋아요. 자, 원형 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역시 감사하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원형을 표현해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책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짧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원형처럼 하니까 좀 강력하게 4개의 손가락으로 하자.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 2개가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만 되게 해주면 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상수는 K 프라임이 들어가가지고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니까 좀 더 직선보다는 커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했어요. 직선과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거나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거나 전류가 세게 흐르면 그렇죠. 자기장이 세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이 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준비한 것이 있어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요건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선생님 또 만들어 왔죠. 그래서 한번 만들면 이렇게 계속 가요. 이렇게 아주 좋아요. 관성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이건 선생님 이런 원형이 겁나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을 가지고 선생님 팔을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입니다. 지금 옷은 오늘 굉장히 깨끗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매 시간 깨끗하지만 옷에다 묻히면 안 될 것 같고 원래 여기서 팍 팔을 말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라는 거죠. 솔레노이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에 자료 한번 보시면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죠.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이건 이제 제대로 됐죠. 전류 방향, 어떤 친구가 그냥 오른손 엄지 하나로 영원히 끝내버리려는 친구가 있어요. 오른손 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 나머지 4개 표현은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4개의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쫙 감싸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CG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감쌉니다. 위에서부터 감싸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위에서부터 감싸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쪽에가 이제 항상 엄지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 N극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극 방향이다. 그럼 선생님 이건 마치 이런 자석과 같은데요. 어떤 자석? 막대 자석과 같잖아요. 여기 무슨 극이고 N극이고 여기 무슨 극이고 S극이고, 그래서 N극에서 나와갖고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이 코일 내부의 이 자기력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B가 균일하다. 그리고 B가 가장 세다.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말이죠.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장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요? 자, B는 K 2' 곱하기 R분의 I. 이제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죠. 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일 때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B는 K 2' 곱하기 NI입니다. 이 전류의 세기가 비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N이 뭘까요?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입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cm짜리 도선을, 직선 도선을 50cm짜리 직선 도선을, 이거 한 50cm 된 것 같은데 50cm짜리 직선 도선을 100번 감았다. 그러면 100번 감았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여기 가문수에다가 그냥 100을 집어넣어 틀려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랬습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는 1m거든요. 그래서 1m에 몇 번 감긴 거냐? 200번 감긴 거다. 그래서 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 가문수,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 그래서 가문수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응용 들어갑니다. 선생님, 만약에요 전류의 방향이 이게 아니라 반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강철심을
집어넣게 되면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이 되어버리는 뭐가 됩니까? 전자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리2 이제 후반부 영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물리원에서도 선생님이 그림만 보여드렸습니다. 기하학적인 모형만. 토로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기하학적인. 그래서 자리 한번 주실까요? 토로이드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 도선을 말았더니 더 강력한 자기장이 됐죠.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솔레노이드를 말아가지고 생기는 형태를 토로이드라고 의한 토로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토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이런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로이드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아하 이런 물체에 의해서도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에 의해서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와 더불어서 토로이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물리원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 특별히 뭐 별난 건 없는데요. 맞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 네 손가락 사용하셔서 표현해주고 나머지는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는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K2'의 상수가 붙는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딱 보세요. 오호, 직선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원형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N,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까지 선생님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자석에 관계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전자석이라는 것이 131쪽에 아주 쬐끄맣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석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솔레노이드에다가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냐면 강철심을 집어넣어요. 강철심.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어떤 거? 이렇게 선생님이 에나멜선 이렇게 있는데 이 에나멜선을 겁나 열심히 감았죠. 그래서 열심히 감고 요 안에다가 뭐냐면 강철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못을 가지고 쇠 못을 갖고 불에다가 이렇게 이게 뜨겁게 해가지고 천천히 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종이를 감싸고 그 위에다가 막 에나멜선을 엄청나게 감아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아까 솔레노이드에서 전류 방향을 표시해주면 N극 S극이 나오잖아요. 요 방향 때문에 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클립이 딱딱딱 붙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사는 바로 아파트 옆에가 고물상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막 이렇게 모으는 데가 있는데 이 재활용품 중에서 만약에 철로 되어 있는 금속들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강력한 전자석을 가지고 싹 갖다 대면 철로 된 쓰레기들만 쫙 달라붙겠죠. 그래서 들어가지고 딱 놓을 때 스위치를 떼요. 그러면 다다다닥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활용을 분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석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강철심만 집어넣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험에 강철심을 왜 집어넣습니까? 라고 나오던데요. 강철심을 왜 집어넣을까요? 강철심을 집어넣으면 이 강철심에 의해서 자화가 돼요. 이 강철심이 자화됩니다. 그럼 자기장 세기가 세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석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전류가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솔레노이드에다가 가운데 강철심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철심을 집어넣어준 이유는 그럼 선생님 그 못을 불에다가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철을 성분을 좀 연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팁으로 131쪽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전기와 자기의 차이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술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기력과 자기력이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존재한다. 힘이. 그리고 인력과 청력이 있다. 그런 건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제가 힘이 없어서 오늘은 뿌실 수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 이제 밥 먹을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N극과 S극 선생님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이렇게 쪼갠다. 그러면 이쪽에 N극 자석되고 이건 S극 자석된다.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되나 그랬습니까? 자석은 항상 두 개의 극을 갖는다. 이름하여 자기 쌍극.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심화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31쪽에 그 4번에 보시면 솔레노이드의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드리는 우리 CG 선생님께 요 위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에 이 자기장의 방향과 이 아래쪽 이 방향을 선생님이 뒤집었을 때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맞네요. 맞아요. 이쪽으로 전류 방향이 N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섬세하게 확인을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석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전자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레노이드에 철심을 넣어가지고 자기화한 것이다.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한 번 전자석이 계속 전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흘렀을 때만 전자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죠. 전자석의 세기는 전류가 셀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냐면 5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것은 다음 강좌에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된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이 현상 중에서 전류의 열작용도 있고 전류의 자기작용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5번째로 다룰 것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입니다. 특별히 전자기력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빔 자료 한번 보시면서 자기부상 열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부상 열차인데 이 그림이 이제 여러 경로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 물리 원해선과 또 뭐 공부했었냐면 초전도체 공부하면서 자기장을 우리가 걸었었을 때 외부에서 여러분들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자석화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선생님 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자성을 띠는 물질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뭐 제거됐을 때 또 자기장이 사라지는 거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초전도체라는 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었냐면 선생님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반대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형성된다라는 것은 가까운 쪽에 N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N극 서로 밀어갖고 청력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 레일이 있고 전자석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부상 열차가 이런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을 가지고 이 청력 이용해 가지고 이거 띄울 수 있겠습니까? 못 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부상 열차에서 이 사용되는 자기장, 이 자기장은 자석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아니라 비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자기장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예 중에 하나가 자기부상 열차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조금 여러분이 좀 물리원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공부한다기보다도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죠. 자기 부상 열차라고 이렇게 돼. 자, 여기는 자기 부상 열차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 스피커가 되겠죠. 스피커. 이 스피커는 결국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스피커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스피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스피커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종이컵에다가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 이 통을 요 위에다 싹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딱 씌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을 엄청나게 감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MP3가 있다. 그럼 MP3에서 뭐가 흐르냐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이 솔레노이드가 뭐가 됩니까? 자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자석이 있고 요 위에 자석이 있으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힘을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하, 선생님, 그럼 여기 전류의 세기가 계속 변하겠네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폰 줄을, 전선을 잘라버려가지고, 이제 뭐 멀쩡한 거 말고 고장난 이어폰 줄을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꼬마 전구를 달면, 물론 이제 꼬마 전구인 경우에는 굉장히 전류가 약하게 흐르기 때문에 뭐 변화를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을 좀 달면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우리 집에 있는 음향 기기에 들어있는 스피커 속에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아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만든, 여기에다가 좀 글루건 여기 붙였다 띈 자국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소리 세기는 매우 약하죠. 그러면 선생님, 그 스피커 강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일을 겁나 많이 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자석을, 엄청나게 큰 자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친구하고 제가 공동으로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빈티지 오디오, 막 1970년 된 오디오 스피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음악 들어보는 취미인데, 거기 보시면 엄청나게, 선생님 나중에 그 CG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큰 자석이 이따만한 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어폰 속에는 자석하고 코일이 겁나 작고 약한 것이 들어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대형 스피커일수록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죠. 그리고 요 자석의 종류가 또 알리코냐 페라이트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뭐 알리코인 것은 겁나 스피커가 비싸고 페라이트면 좀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자석의 성분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한번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CG 선생님 도움 없이 칠판 판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자, 만약에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요.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나침판이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여기 무슨 극이냐면 N극이고 여기 S극이에요. 자, 그래서 도선 밑에가 나침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N극, S극 이렇게 나침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립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북,
자석에 의한 북쪽, 지구라고 딱 쓸게요. 지구 때문에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자, 긴장 푸시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 옷 뒤 등도 봤죠? 깨끗하고 이쁘죠?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봅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렇게 비누구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형성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벡터의 합성. 이 나침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이렇게. 아하, 선생님, 이게 바로 비합성 자기장이군요. 비합성 자기장이라는 것은 비지구 자기장 플러스 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선생님 한번 표현해 볼게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 비누구분의 지구분의 비전류. 자, 그러면 게임 끝. 자, 보세요. 지구 자기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문제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탄젠트 세타가 비전류 자기장에 비례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끝까지 갑니다. K R분의 I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거리. 나침판하고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장이 세집니다. 두 번째,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이 세집니다. 이게 2번, 이게 1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아예 자석 자체를 겁나게 큰 자석으로 아니 자석은 아니죠. 지금 우리 나침판에 돌아가는 각도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나침판 돌아가는 각도는 가깝고 전류가 세게 흐르면 돌아가는 각도가 크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짚어드린 거죠. 그래서 요 조건, 아하, 이거 선생님이 말하려고 그랬군요. V는 이꼬르 IR에서 요 I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자는 거죠. 이 I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3, 4로 나눌게요.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 시험에 나오죠. I는 R분의 V에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가변 저항을 어떻게? 작게. V가 일정할 때. 그러면 I가 커져요. 두 번째, I는 R분의 V에서 바로 R이 일정할 때는 전원장치의 전압을 크게 해버려요. 그럼 I가 커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류에 의한 것과 자기장에 의한, 지구에 의한 거 두 개를 벡터의 합으로 해주라.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결국 비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1, 2, 3, 4가 있다. 가깝고 전류 세게 흐르고, 전류 세게 흐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저항을 작게 하고 전압을 크게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관계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로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훨씬 오늘 수업은 쉬웠어요. 왜? 익히 들어서 공부했던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